이때 다시 또 우리가 좀 두 눈 똑띠 뜨고 꼼꼼히 봐야 되는 유형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29번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평소 때 연습하는 시간에는 주제를 하나씩 써보고, 제목도 써보고, 이러면서 공부하면 좋지만, 실제 우리가 수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해석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구조에 많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해석까지 같이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보겠습니다. A number of studies provide 상당한 수의 많은 연구들이 제공해 주는데요. Substantial evidence of an innate human disposition. 그런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해 준대요. 그래서 무엇의 증거냐? 타고난 인간의 기질, disposition 하면 기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타고난 인간 기질에 대한 그런 많은 것들 증거를 보여주는데요. 어떤 기질이죠? To respond differentially to social stimuli. 반응을 하는데요. 다르게 반응을 한대요. 어디예요? 사회적인 자극이에요. 자,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글쓴이가 많은 단서들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제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뭐한다? 어떤 반응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풀 필요는 없어요.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볼게요.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infants will orient preferentially towards the human face and voice. 그런 아가들, 그죠? 그런 아기들은 향하게 돼 있대요. 더 선호하면서 향하게 돼 있는데 어디를 향하게 돼 있냐? Orient toward. 향하는데 human face and voice. 인간의 얼굴과 목소리에 더 향하게 돼 있어요. 그쵸? 우리가 아가들한테 인간이랑, 그죠? 인간이랑 로봇에 이렇게 얼굴을 주고 어디로 갈 거니? 라고 하면 아가들이 좀 더 이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Seeming to know that. 자, 지금 일단 밑줄이 나왔기 때문에 문법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은요. 일단 infants will orient 라고 이제 infants라는 주어 will orient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 번 더 쉼표 찍고 ing 나왔으면 이거 무슨 구문일 확률이 높은 거죠? 분사구문. 그쵸. 우리 분사구문 이렇게 쉼표 찍고 ing 나오는 형태가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얘는요, seeming to know that. 네, 아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죠? 뭘 아는 것처럼 보이냐? Such stimuli are particularly meaningful for them. 그러한 자극이 그들에게 특히 더 의미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자, 1번.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 이런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었겠죠. 원래는 이 seeming 부분이 and 이건 지워볼게요.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and they seem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우리 분사구문 만들기 위해서 접속사 없애고 또 앞에 것과 일치하는 주어도 없애고 이 seem에 ing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할 거 없습니다. 이미 문장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분사구문. 그래서 우리 1번은 분사구문에 관한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좀 더 볼게요. Moreover, 더욱이 they register this connection actively. 그들은 이러한 연결성을 되게 적극적으로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자극들을 좀 의미 있게 기억을 합니다. Imitating a variety of facial gestures. 자, 이번에도 역시 분사구문 나오고 있어요. 우리 밑줄은 안 쳐져 있지만 1번과 같은 그런 분사구문이죠. 따라한대요. Imitate. 다양한 얼굴의 그런 표현들을 따라합니다. 어떤 표현이죠? That are presented to them.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제시되는 그런 표현을 막 따라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이죠? Tongue protrusion. 혀를 막 내미는 거. 또는 lip tightness, 입을 앙 하고 다무는 거, mouth openings, 입을 여는 거. 아가들이 막 옹알이를 하죠. 이런 걸 다 따라한다고 합니다. They will even try to match gestures. 그들은요, 심지어는 일치시키려고, 이렇게 맞춰보려고 한대요. 행동들을요. 어떤 행동이요? They have some difficulty. 그들이 좀 어려움을 갖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매치시켜 보려고도 한대요.
그리고 experimenting with their own faces. 그들의 직접 그런 자신 얼굴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자, 이번에도 또 분사구문, 밑줄 안 쳐져 있지만 분사구문 나오고 있어요. 실험을 합니다. until they succeed. 성공할 때까지 아가들이 막 직접 왕왕왕왕 옹알이도 해보면서 실험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 우리 문법석 파악해야 돼요. 그죠? 일단 관계사가 나왔으니 앞에 말 꾸며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보셔야 되죠. 우리 이렇게 which, that 이런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을 때 이 관계대명사와 헷갈리는 개념, 여러분이 혹시 이 관계대명사 자리가 다른 거, 예를 들어 관계부사 같은 게 오는 건 아닐까? 이런 조건들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 뭐예요? 연결해주고 명사 역할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은요, 뒷부분이 완벽합니까? 아니면 명사 하나가 빠진 불완벽한 모양입니까? 네, 명사가 없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명사기 때문에 뒤가 불완전해야 됩니다. 반면에 관계 부사 자리라면 뒤가 완전하겠죠. 부사 하나 빠진 거니까요. 자, 그러면 뒤에가 불완전한지 보겠습니다. They have some difficulty. 자,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을요. 그들은, 그죠? 그들은 가지고 있다. 어려움을.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없는 게 없는데요, 지금. 그러면 which는 일단 못 옵니다. 자, 그러면 출제자가 의도한 건 뭐냐? 자, 우리 difficulty라는 단어는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have difficulty in ing. in 어디에서 어디에 어려움을 겪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면 이 글쓴이는 여기서 아마 이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앞에 나온 gesture라는 명사를 대신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런 표현에 어려움을 갖는데 그 어려움을 매치시키려고 한다. 이런 문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which를 쓰실 때 어떻게 쓰셔야 되냐? 관계대명사 혹은 관계부사를 만들려 한다면 명사를 하나 생략해야 돼요.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은 명사. 그러면 남는 거 뭐가 있죠? in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which를 그냥 which를 쓰면 안 되고 in which로 쓰셨어야 되고 이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합쳐진 이런 형태는 우리가 관계부사 where로도 대부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언제나 선행사가 장소여야지만 where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where로, 즉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는 일단 아니었다. 이 뒷부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셨어야 됩니다. 좀 더 볼게요. 우리는 공부하는 중이니까 뒤에까지 쭉 보겠습니다. When they do succeed. 그들이 성공했을 때. 자, 우리 succeed는 성공하다죠. 그런데 앞에 동사 하나 더 나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동사가 2개 나오지? 틀렸다. 하고 3번을 고르시면 안 돼요. 아직 너무 기초적인 문법만 알고 계셨을 때 그런 실수를 범하실 수 있어요. 우리 수능인데 그렇게 쉬운 문제 낼 리 없겠죠. 동사 2개 주면서 동사 2개인 거 골라라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게 3번은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이 3번이 묻고 있는 건요, 3번이 묻고 있는 건 이제 두 강조입니다. 우리 두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도 쓰여요. 정말 어떻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성공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they show pleasure. 그들은 기쁨을 보인대요. By a brightening of their eyes. 눈을 반짝, 눈을 좀 환하게 하거나 너무 기쁜 거죠. 눈빛이 환하게 빛나거나 when they fail. 그들이 실패했을 때는요. They show distress. 고뇌를 보여준대요. 말하려고 했는데 막 엄마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하고 이제 좀 고뇌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었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In other words, 달리 말해서 they not only have an innate capacity for matching their own kinesthetically, blah blah. 그들은요, not only 뭐뭐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선천적인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뿐만은 아니래요. 뭐 하는 능력이요? 그들의 자신의
kinesthetically 하면 운동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운동 감각적으로. 그래서 운동 감각적으로 그런 숙달이 된, 경험이 된 몸짓의 움직임, 그것을 매치시키는 그런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With those of others that are visually perceived. 그래서 시각적으로 인지가 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 대해서 매치하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노스가 가리키는 게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무브먼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인지되는 그런 행동을 매치만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실험도 한다는 거죠. 단순히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말하네, 이렇게 저거랑 저 말이 저런 의미인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직접 실험도 하는 능력도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요, 우리 복수형, movements를 받는 그러한 것들, 이런 뜻으로 those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형 대명사 those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They have a innate drive. 그들은 그런 타고난 욕구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는 not only가 나왔으니까 이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 그들이 어떠한 걸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인 무슨 욕구요? To do so.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죠. 욕구가 막 있으니까. 매치시켜보고 싶으니까요. That is, 즉 They seem to have an innate drive. 그들은 선천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욕구요? Imitate others. 다른 사람을 모방하려는 욕구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Whom they judge to be like me. 그들이 판단하기에 나와 같아. 나와 같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그 다른 사람을 따라하려는 욕구도 가지고 있대요. 네, 5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whom, 관계 대명사, 목적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목적어인 명사 자리가 하나 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뒤에 보시면 관계 대명사는 뒤에 명사 하나 빠져 있어야 되니까 빠졌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판단한다. 이런 경우는요, 무엇이 어떠하다고 판단하다. 이런 형태일 때 to be가 와요. 여기에 써보겠습니다. They judge. 그들은 판단한다. A to B, B. 이렇게요. 그러면 A가 B 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 같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whom의 뒷부분을 보시면 목적어 자리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보어는 나왔지만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저희 목적어는 명사예요. 그렇다면 명사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의 목적격인 whom 올 수 있습니다. 저희 whom은요, who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whom으로 써도 되고 who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2번에서는 관계대명사 뒤에가 불완전하지가 않아서 완전해서 2번이 답이 됐고요. 2번에 5번 같은 경우는 역시 관계대명사가 왔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명확하게 목적격 whom이 왔습니다. 근데 뒤에가 이번에 불완전했기 때문에 5번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맨날 강의만 많이 봤던 친구들 실제 적용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2번과 5번에서 이제 혼돈을 많이 느끼셨을 수 있는데 이제 개념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짚으셔야 돼요. 탄탄한 개념을 기반으로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많이 들어본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었다. 2번과 5번이 동시에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면서 여러분이 목적격 보어가 있을 경우 그 목적어가 생략됐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는 다소 어려운 문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법 기초부터 탄탄히 해야 되는 거 늘 잊지 마세요.